자, 신의 한 수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베테랑에게 궁금한 점을 쑥 물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시장 분위기 좋긴 합니다만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이분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 꾸려갈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일단 상승입니다. 대표님께서 2,450까지도 잘 가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단기적으로 탄력이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지 추세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대표님은 해석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식 투자 부분들에서 상당히 위기스러운 분위기를 좀 한 번 정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시장은 계속 하락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 6월의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포감에 좀 휩쓸렸던 분위기. 사실 지난 한 주간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장 조금만 반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력으로 추정되는 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고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흐름들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매일 반대 매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거래일 전이겠지만 어쨌든 신용잔고 전체를 보니까 최근에 19조 원대에서 이제 16조 원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시장이 하락을 해서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거죠. 스탁론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그런 그 반대 매매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투매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털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전에 뭐 절대 법칙이다, 그죠? 많은 이야기도 좀 드렸는데 방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요거 없으면 사실 제대로 상승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뭔가가 좀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죠? 지금 이제 이런 반등들이 나오겠죠.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현재 띄어져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이고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지난번에도 그래도 저한테 저도 이제 황금알TV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얘기해줬던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됐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셔가지고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우리 6월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낼 때 요 22동 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되는 이런 액션이 나와야만 우리가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 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다행스럽게 잘 갔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흔들었습니다. 마이너스 2%대까지 흔들어댔었지만 그래도 오전 이후 미국 시장으로요. 미국 시장에서 오전 시간 이후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거의 마무리 시간대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을 시켜놓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근데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억울했어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왜 우리만 뭐 이렇게 미쳤다고 막 빠질까? 그렇죠. 대만이나 뭐 다른 나라들 뭐 엄청나게 강세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지. 항공모함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강릉에 미사일 쐈던 거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뭐 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온갖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상당히 괴롭혔다.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게끔 들었던 얘기가 뭐죠? CPI,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 어쨌든 인플레이션, 그놈의 인플레이션 얘기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지금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6월 전에 폭락,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하락을 만든 이 원인도 뭐예요? 이번에 하락을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로 어머나 금리 인상 그렇게 처해댔으면 이 상승 자체가 물가가 꺾였겠지. 그리고 진짜 확인했더니 7월에 발표됐던 CPI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꺾였나 보다 하고 갔는데 다시 뚜껑 열어보니까
안 꺾였네요. 금리를 0.75씩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꺾였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때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했던 이야기들, 야 이거 금리 올렸는데 물가가 안 꺾이네요. 네, 파월 의장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착륙이 될 수도 있어요. 연착륙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했었던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고용이 탄탄해서 미국에 고용이 탄탄해서 돈을 계속 잘 버니까 버는 돈 갖고 계속 소비를 하니까 물가가 잘 안 꺾이는군요 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역시 인정했던 바가 뭐예요? 고용이 살아있는 한 지금 물가가 꺾이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떻죠? 고용이 별로라면 아마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수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지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즉 물가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이제 포기. 그거 별 신경 쓰지 말자. 다른 거 신경 쓰자. 이제 지겹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9월 CPI의 그 예상치가요. 8.1이에요. 8%가 넘어요. 지난번에 8.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가지수 이번에도 안 꺾일 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물가지수가 꺾이기 전에 뭐가 좀 꺾이면 그나마 꺾일까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용지수, 고용지표입니다. 우리가요 여기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시면은 요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기 떨어졌다가 요거 올라갈 때요 목요일마다 발표되죠. 오늘 밤 9시 반에 또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높아지면 어떻다는 거죠?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뜻이고, 그죠? 이게 낮게 나오면 고용이 좋아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다 보면은 계속 요 반등했던 구간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었어요. 그리고 8월 18일 날 발표된 거, 요게 16일인가 그럴 건데 18일 날 발표된 게 그때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청구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쭉쭉 빠지는 게 하나의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우리 시장 제가 여기서 방송 끝내고 2시에 또 이제 저의 방송국으로 저의 개인 방송국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2시부터 시장이 쭉쭉쭉쭉쭉 밀리더라고요. 2시 반에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어쩌지? 벌써 제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릴 정도로 지난주 그랬더니 그날 밤에 9시 반에 봤더니 우와 20만 건이 하회했어요. 그렇죠? 19만 3천 건인가요? 19만 6천 건 정도. 그래서 20만 건 이하가 야 이게 얼마만이야 하는 부분들에서 시장 여지없이 꺾여버렸죠. 그런 부분들. 자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실업률 발표 있고 비농업 비분 고용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CPI 발표 전에 CPI는 뭐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러니까요. 그 전에 뭔가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오늘 밤 뭐 신규 시작 청구 건수도 확인해야 되지만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파월 의장 혹은 연준 자체가 그걸 바란다기보다는 뭐 설마 미국의 실업자가 엄청 늘어나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들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고용이 좀 꺾여서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때 시장이 좀 더 주식시장으로 보면 안정이 되고 금리가 조금은 다운될 수 있는 국채금리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상황이 연출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도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지금 어제는 조금 억울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반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월요일 날 하루 시장이었었죠. 그 부분들로 오늘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잘 올라요. 자, 여기서 변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변화된 걸 찾아야 됩니다. 많이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호주에서 금리를 0.5%씩 4번이나 연속적으로 올리다가 0.25로 올렸어요. 그 속사정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호주 정도 되면 그래도 주요국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나 이제
속사정이 안 좋든 혹은 이제 금리 속도를 좀 낮춰도 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그 금리 인상의 기조가 조금은 낮춰지는 부분들이 어디선가 나타났으니 아마도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 부분들에서 좀 흔들림이 나온다면 미국이 야 이번에도 0.75하고 다음에도 0.75하고 뭐 이래야 돼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변화를 갖거나 혹은 파월 연준 의장도 대놓고 멘트적으로 대놓고 막 아직 안 돼요. 금리 인상 계속해야 돼요. 연준 인사들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몰라.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반등이 저 주황색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고 왜 이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잘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도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잘 하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속 강력 매수를 많이 외쳐놔서 근데 그것들이 지금 잘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하루만 더 올라가도 혹은 이틀만 더 올라가도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계좌에 손실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 중이다. 근데 이만큼 올라와서 5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 1,500이다. 그거 이틀, 3일 정도만 더 올라가 버리면 엄청나게 크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대세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저점일까요?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죠. 아직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또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가 수익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손절을 하고 현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흐름은 머릿속에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요.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다는 말 못할 텐데 아주 짧게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 6월 달에 요 반등 보일 때요. 지난 6월 달 반등 보일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6월 23일 날 여기네요. 아이고 제가 여기 6월 23일 날 여기 저점 한번 찍었을 때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 저점 깼잖아요. 안 깨고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그게 일본 주도군입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 저점 깨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종목 그때부터 상승한 게 2번 주도주 군입니다. 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더 지나서 횡보했잖아요. 더 지나서 7월 중순부터 주도주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그거 쭉 올라갔죠. 그리고 정말 안 좋아 나쁜 종목들조차도 8월 달 돼서는 그래도 올라갔어요. 상승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한꺼번에 무조건 올라가는 이제는 조금 아닐 것 같고 1번 순서, 2번 순서, 3번 순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미 1번 순서로 올라간 종목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1번주. 그러니까 이 종목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약간 힘이 부족하고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지금 이 반등 자체에서 시장을 주도해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센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1번군에 있는 주도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잡는 건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 차례 2번 순서로 주도주 섹터나 혹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만한 종목을 미리 생각을 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꺾이면 또 1번에서 들고 있었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LG엔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팔고 그걸 또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주도주를 1번, 2번, 3번, 4번 정도까지 정말 큰 상승 한 달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면 4번까지 가고 한 달 이상 반등이 안 나오면 3번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반등 못하는 종목은 정말 그냥 잘라줘야 됩니다. 손절을 쳐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시황적인 부분들 이야기들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유 생산을 하루에 200만 배럴 정도 축소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약간 혹시나 어쩌나 좀 싶은데 그 부분에서 크게 어쨌든 유가가 다시 올라와 버리면 인플레이션 부분들 조금 걱정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오른다고 했으니까 그 순서에 해당하는 업종군이 궁금합니다. 1번 쪽에 속한 것은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건지
그리고 2번 선도에 있는 쪽은 뭔지 에너지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콕콕 집어주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섹터 에너지 요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이제 성강 밴드였고 지금 뭐 아마 10%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오늘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주도군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삼성전자 봐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기만 하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 녹색 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여기 만나기만 하면 뚫지를 못하고 저항에 부닥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상승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신기하게 60선만 맞으면 맞고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60선과 격차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찌 보면 요 60선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세가 바뀌어진 거야. 상승 여력이 훨씬 크게 위로 열려버렸어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돼요. 그러니까 60선을 강하게 뚫었다가 조금 눌러줄 때 있죠.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뚫기 전이고 계속 저항을 만난 자리이니까 1번군에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은 좀 보지 말자. 오늘은. 그러면 2번 순서가 될 수 있는 종목 혹은 3번 순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이게 일주일 정도 격차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내일 저점이 혹은 자리를 잡거나 혹은 다음 주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2번군 주들은 지난번 성강밴드와 같은 그런 에너지 섹터 쪽에서 찾아내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는 LNG 관련된 부분들이었으면 오늘은 뭐 2차전지 부분들, 뭐 물론 이제 대장주가 잘 가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렇죠? 자, 그리고 3번군을 미리 얘기 드리자면 3번군은 아마 성장주일 거예요. 대형주, 지금 뭐 네이버 폭락했죠? 카카오 영 흰말이 없죠? 게임주, 메타버스 요 부분은 아마 3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정도의 시장 상황이 아직도 괜찮은 모습이라면 그쪽 공략을 한번, 그러니까 1번을 갖고 있거나 혹은 2번에서 고점에 팔고 다시 바닥에 잡아볼 만한 순서가 바로 성장주들. 그러나 워낙에 폭락을 했으니 가격적 매력이 있어서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업종 섹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당장 2번 쪽에서 봐야 되니까 관심업적으로 에너지 2차전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오늘의 탑픽이 나왔을까요? 탑픽 소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난번 7월, 8월 고상승 혹은 9월 달에 시장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했던 종목이 주도주였죠. 그죠? 그런 주도주 중에서 최근 낙폭 때문에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또 오늘 같은 날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좀 좋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우리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김성남 대표는 웅변하러 나왔냐? 막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혀도 꼬이고 웅변도 하고 그러네요. 자, 아무튼 포스코 케미칼은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자동차 섹터 지금 안 좋아요. 막 그렇죠. 이게 바로 IRA, 그죠? 인플레이션 억제법입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그에 따른 부분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발표되고 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의 그 그룹사 중에서요, 리튬, 니켈, 흑연, 리사이클링 이러한 내재화에 따른 요건상 비중국산이 되겠죠. 비중국산 광물 조달이 필요하다. 이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계열사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혜적인 부분들로 주목을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유일의 음극재 사업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북미 시장 진출이 지금 원활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이 만약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꺾여버려서 나쁜 모습, 다시 폭락이 들어와서 막 빠져도 가장 빠르게 혹은 지금 내가 공략하는 가격보다 그죠? 혹시나 더 하락해서 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가격 혹은 그 이상을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계속해서 좀 본격화되는 사업대 내용들도 있고 아까 뭐 자막에 좀 나가고 있습니다만 흑연 같은 것도 신규 판매로 에너지 소재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그죠? 그 7월 4일 얘는 순서로는 2번 순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2번 순서로 6월 23일 저점 찍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와서 7월 4일 저점 찍고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중간에 올라가다가 꼬꾸라졌는데 얘는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계속 올라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꺾였는데 얘는 더 올라갑니다. 그죠? 힘이 역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반응을 좀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만약에 2번 순서가 맞다면 약간 흔들기 시장을 할 때 얘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격에 바로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아마도 한 15만 원 정도 근처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15만 8천 원인데 뭐 15만 5천 원이든 4천 원이든 3천 원이든 조금 내려올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얘도 이제 이 21동 평균선을 잘 지지받다가 여기를 개파락으로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21선은 저항대가 되거든요. 그것만 잘 뚫어낸다면 아마도 시장이 생각보다 길게 반등을 한다라면 뚫어낼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8만 원. 혹시라도 뚫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다시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면서 폭락을 해버린다면 장사 없어요. 어떤 종목도 잘 아시죠? 그때는 그냥 17만 원 혹은 내가 매수했다가 수익 중인데 도로 내려와서 내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면 손실로 넘어가지 말고 정리해버리고 그 현금 들고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도 손절가를 기왕에 내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안 하고 난 좀 버텨볼래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13만 5천 원이 깨지면 일단은 손절로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12만 원 정도 이하를 준다라면 재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 섹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AS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는 한데 AS가 중요한 시장이라서 꼭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변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난주에 주신 종목 그 속에서도 10%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자리에 어떻게 저희 추가적으로 전략 꾸려가면 좋을지 간략하게 그러나 강하게 팁들 좀 전해주세요. 네, 자 지난주 추천 종목이 성광밴드였죠. 그리고 성광밴드도 마찬가지로요. 지지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같은 이런 지지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운 좋게도 잘 가격대 잘 줬습니다. 그렇죠? 목요일에서 금요일 날 조금 더 저점을 주다가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20선에 딱 걸렸죠. 똑같아요. 시장이 좀 더 여기서 강력한 상승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뚫고 올라갈 겁니다. 17,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보고 만약에 지금 10%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못 가고 시장이 진짜 이상해. 그냥 폭락이면 다 죽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내려온다라면 그냥 본전에 매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반 정도 수익 실현해놓고 반은 뭐 그 이후 대응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 네, 나눠서 대응하자라는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 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